자, 우리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잘 보내셨어요? 이제 수험생들한테 추석 지나고 찬바람이 불면, 그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초조해지죠? 예비 단계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인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번 과정은 그 OX 문제풀이 과정인데요. 그런데 순서를 개별 소비세법부터 하겠습니다. 개별 소비세법하고 그리고 주세법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을 부가가치세법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게 OX 문제 풀이 목적이거든요. 네, 그게.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부가가치세법 먼저 하고,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하고 주세법 하다 보니까 개별소비세법, 주세법을, 시간 쫓겨가지고 막 마무리한 그런 측면도 있잖아요. 그죠? 뭐 더 자세히 살펴봤자 내용은 똑같지만,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개별소비세법하고 주세법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법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수업 방식은요, 그 기본서를 참고하면서 페이지를 보고 내용을 보면서 정리를 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여기 지금 나눠드린 요 자료는 다 기출문제 위주입니다. 거의 98%가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어느 부분 위주로 시험 문제 어떻게 났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제가 출제 연도까지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도 쉽게 알 수 있게 했고요. 이 자료는 이제 우리 그 연말이 되고 내년 초가 되면 세법 개정안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확정이 될 때까지 예비 자료로 이걸 가지고 있는 거고, 개정안이 확정이 되면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켓 사이즈로 해가지고 책을 출간을 할 거예요. 그래서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 대비용으로 포켓 사이즈로 그 교재를 발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속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별첨 자료로 제가 한 3, 4페이지짜리를 하나 내드렸는데, 요거는 나눠드릴까 말까를 상당히 고민을 한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 앞부분에 보면 개별소비세법 기한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관계가 없는데, 제가 고민한 거는 제일 마지막 장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두문 글자 정리. 이거 완전 웃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지난 시간에 그냥 두문 글자 따려 그러다가 너무 유치해가지고 그만뒀다. 그러고 말았잖아요. 근데 좀 그래도 유치하더라도 따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거를 그냥 땄거든요. 근데 너무 부끄러워서 거기다 제가 강조를 해놨죠. 이건 예시라고. 그죠?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개인한테 맞도록 이거를 추가하거나 고쳐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죠? 다만 이제 이거를 나눠드리려고 생각했던 이유는 개별소비세법에서 가장 복잡한 게 앞부분에 있는 기한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뭐 해라, 이게 날짜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그런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에 있어서 적용 대상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적용 대상을 고르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면세 대상 중에서 무조건 면세, 조건부 면세, 그 구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수험생이라면 나는 이렇게 공부할 거야. 그런 식으로 옛날 기억을 더듬어서 그냥 제가 만든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면 쓰시고 또 도움이 되도록 고쳐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얘기는 수업을 진행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재 개별소비세법 OX 문제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는 개별소비세법 총칙에 대한 문제인데요. 의의 및 특징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거 틀리면은 맞을 게 없죠. 그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요 OX 문제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고 계신다, 다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개별소비세법에서 5문제 출제되는 거에 3문제, 4문제는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요 내용만 가지고도. 그래서 그렇게 이용을 하시고, 그리고 그 맨 뒤에 있는 두문 문자 뽑은 거 앞글자 딴 거 있죠? 그거는 찢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거를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할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벌써 이제 10월이 다 됐으니까. 자, 우리 1페이지 개별소비세법 총칙인데요. 거기 첫 번째 문제는 교재 3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재 3페이지를 보시죠. 개별소비세 의미 특징이 나오는데 요 개별소비세라는 거는요. 거기 3페이지에 처음에 3줄에 있는 것처럼 부가가치세의 최대 단점이 역진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세의 공평성을 해치고 있죠, 이게. 그래서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로 다 역진성이 다 해결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다시 개별소비세법에서 사치품 등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다시 과세하도록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개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또는 유흥음식행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면서 따라서 특정한 물품이나 특정한 장소 등에 대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얘 특징은 일반 소비세가 아니라 특정 소비세, 개별 소비세의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개별 소비세법에서는 말 그대로 특정한 과세 물품, 특정한 과세 장소를 다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특정 항목에 대해서 과세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예시주의가 아니라 열거주의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으로 간접세적인 성격 가지고 있고 얘는 물세고요. 그죠? 그리고 차등 비례세율 구조죠. 물론 우리가 과세 영업장소, 카지노 같은 과세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머지 과세 물품이나 과세 장소에 대해서는 다 차등 비례세율 구조고요. 그 다음에 종가세, 종량세 다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에서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율 구조에서 잠정세율, 탄력세율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단계 과세 방식인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단단계 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로 들어가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개별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사치성 소비를 억제하는 측면이 있는 조세이다. 맞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개별소비세법은 개별소비세의 과세 대상으로 특정한 물품, 특정한 행위 등을 예시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예시가 아니죠. 얘는 개별소비세, 특정 항목이나 장소에 대한 소비세이기 때문에 그 과세 대상인 과세 물품과 과세 장소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열거주의예요. 예시주의가 아니라. 그죠? 여러분들 예시주의와 열거주의는 구분할 수 있죠? 열거주의는 법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거고요. 예시주의는요. 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 비슷한 건 다 과세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개별소비세법은 말 그대로 특정 소비세이기 때문에 열거주의 방식이지 예시 방식이 아닙니다. 예시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은 X. 3번 개별소비세는 가격기구를 통하여 전가를 예정하고 있는 물세이다. 그렇죠. 얘는 인적사항 고려 안 합니다. 그죠? 뭐 흥부가 자동차를 사던 놀부가 사던 과세 물품의 5%예요. 그냥 그죠? 그래서 물세고. 네 번째, 개별소비세는 과세 표준을 금액으로 하는 종가세와 일부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 그렇죠. 자, 우리 한번 요거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뭐 이제 전부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죠. 개별소비세는요, 종가세와 종량세의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종가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는요, 과세 물품 중에
과세 물품 중에 앞에 3개 1호, 2호, 3호죠. 그죠? 종량세는요. 과세 물품 중에 4호, 5호는 삭제됐고요. 그죠? 6호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장소의 특정한 장소의 입장행위. 과세 장소죠. 그죠? 얘는 입장하는 사람 수별로 얼마 이렇게 되니까 종량세고요. 그 다음에 과세 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얘는 음식요금의 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종가세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 영업장소. 과세 영업장소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뭐 2%에서 4%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종가세입니다. 그래서 과세 물품, 과세 유흥장소, 과세 영업장소, 과세 물품 중에 앞에 1호, 2호, 3호 얘네는 종가세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과세 물품 중에 뒤에 4호, 6호 얘는 종량세죠. 그리고 과세 장소,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죠. 그죠? 얘는 종량세입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하고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시죠. 2절에 과세대상과 세율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과세대상과 기본 세율인데 교재는 8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8페이지 한번 보시고요. 과세대상은 과세 물품하고 과세 장소하고 과세 유흥장소하고 과세 영업장소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죠? 우리 나머지는 뭐 할 게 없습니다. 여기 과세 장소, 과세 유흥장소, 과세 영업장소 별로 할 게 없죠. 과세 장소는 조금 있다가 얘는 알아보고요. 우리 과세 물품을 조금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과세 물품 교재 참고하시고요. 과세 물품입니다. 얘는 1호부터 6호까지 있죠. 이렇게 있는데 1호가 뭐죠? 1호는 투정기입니다. 그죠? 투정기. 이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이게 아마 기억이 될 겁니다. 투전기, 그 다음에 오락용 사행기구, 그죠? 사행기구, 그 다음에 수렴용 총포류죠. 수렴용 총포류. 그 다음에 2호는요, 귀금속 제품이죠. 귀금속 제품인데, 제가 그 별지로 나눠드린 자료의 앞부분에 보시면, 2호 물품을 제가 앞글자를 따놨습니다. 그죠? 보기모가 시융방. 그죠? 아, 되게 이상하죠? 보기모가 시융방인데, 자, 2호 물품은 귀금속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앞글자 따서. 보기모가 시융방인데, 여러분 그 별첨 자료에 여기 보기모가 다음에 슬래시로 한번 이렇게 끊어주세요. 사실은 그 보기모가 하고 시융방 두 줄로 표시를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주시고, 이렇게 끊는 이유는요, 얘네는 2호의 물품은 그 과세 표준이 어떻게 되냐면 과세 가격의 20%입니다. 그죠? 세율이. 그런데 그 과세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뒤에서 볼 겁니다. 우리 교재를 기본서를 한번 볼까요? 어디를 보시냐면 8페이지 핵심 정리를 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기준 가격이 나오는데 얘네는요 세율이 과세 가격의 20%입니다. 그런데 과세 가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정한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이 과세 가격이에요. 그죠? 그 초과 부분을 기준 가격을 따질 때 보기모가는 500만 원 기준이고요. 시융방은 200만 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다 땡겨가지고 보기모가로 이렇게 뭐랄까요? 붙인 거예요. 일타쌍피를 하려고. 그래서 보기모가 시융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기모가는요. 그 기준 가격이 5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율은요. 500만 원 초과하는 가격의 20%가 되는 거죠. 그죠?
시융방은요. 시융방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초과하는 게 과세 가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이제 여기에 요거 한번 해볼까요? 보는 뭐예요? 보석. 귀는 귀금속. 그죠? 모는요. 고급 모피. 가는 고급 가구. 가구입니다. 가방이 아니라. 가방은 여기 있죠. 그죠? 고급 가방. 그 다음에 시는 뭐예요? 고급 시계. 융은요. 고급 융단이거든요. 그런데 시융방은 200만 원 기준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요 융단은요. 얘가 크기가 작냐 크냐에 따라서 양탄자. 그죠?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준 가격을 따질 때 면적까지 같이 고려해 줍니다. 융단은. 그래서 200만 원하고 평방미터당 10만 원 곱한 금액. 둘 중 큰 금액이 기준 가격인 거야. 어쨌든 얘는 200만 원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기모가 시융방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보기모가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를 이렇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는 뭐예요? 보석이죠. 보석입니다. 그런데 보석은요. 이건 뭐 사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출제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보석에 해당하는 거 제가 거기 그 별첨 자료에 가로 안에 넣어놨죠. 그죠? 그래서 뭐 진주, 별갑, 그 다음에 산호, 호박, 상아 이런 것들이 보석에 들어가는데 그런데요. 이 중에 공업용 다이아몬드하고 원석하고 나석 얘들은 보석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과세 대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 원석이나 나석을 조금 섞어가지고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이런 보석을 만들어요. 그러면 걔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죠? 그 의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귀금속, 고급 모피인데요. 이 모피에 대해서도 고급 모피는 과세 대상인데 그런데 모피 중에 토끼 모피 얘는 모피로 보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모피 옛날에 뭐 우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산적이 그죠? 호랑이 껍데기 뭐 이렇게 가죽 같은 거 둘러 이렇게 입고서 있는 뭐 그런 거 생모피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죠? 모피에 그거 여러분들이 하나 더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고급 가구예요. 가구는 세트로 판매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준 가격을 따질 때요. 800만 원 세트면 800만 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 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 모가, 시, 융방 이런 순서대로 2호를 정리하시고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거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자, 그 다음에 3호입니다. 3호. 3호는 이쪽에 쓸까요? 3호. 3호는 승용자동차예요. 승용자동차인데요. 얘는 그 전기자동차와 그 외의 자동차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외의 자동차라는 거는 뭐 휘발유나 경유나 이런 거 쓰는 자동차를 얘기하죠. 그래서 걔네들은 석유류를 쓰기 때문에 배기량이 나옵니다. 배기량이. 그래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승용자동차는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얘는 승용자동차하고요. 캠핑용 자동차 요게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다만 이제 그 승용자동차 중에서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자, 2000cc 초과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하고 캠핑용 자동차가 과세 대상이고 2000cc 이하인 경우에는 승용자동차하고 오토바이 같은 거 있죠. 이륜자동차 얘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데 그런데 다만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과세 대상이 되려면 8인승 이하이어야 되고요.
8인승 이하라 그래도 국민차는 제외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 자동차죠. 전기 자동차. 얘는 배기량이 없죠. 그래서 승용 자동차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는데 다만 얘도요. 8인승 이하짜리에 대해서만 승용 자동차로 개별 소비세를 과세합니다. 똑같이 국민차는요. 국민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켜줘요. 정책적인 측면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국민차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요 국민차. 얘는요. 배기량이 있는 승용 자동차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기 승용 자동차가 아니라 석유류를 쓰는, 연료로 쓰는 그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배기량이 따라다녀요. 국민차 기준에 1000cc 이하로서 길이가 3.6m, 넓이가 1.6m 이하인 자동차, 얘가 국민차입니다. 얘가. 그런데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국민차를 따질 때요. 전기차는 1000cc 이하라는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가 3.6m, 폭이 1.6m 이하짜리 얘가 국민차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승용 자동차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호 갈까요? 4호. 4호는 얘는 석유류죠. 석유류고요. 그 다음에 5호는요. 5호는 얘는 백색가전인데 2016년도에 삭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얘는 삭제됐고요. 2016년도에. 그 다음에 6호가 뭐예요? 담배입니다. 담배. 그래서 조금 전에 여기 1, 2, 3호는 종가세, 그리고 4호, 6호는 종량세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과세 물품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과세 물품 정도는 1호, 2호, 3호, 4호, 6호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두고요. 우리 교재를 봅시다.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났는지. 자, 과세 대상과 기본 세율 1번 문제 볼까요? 오락용 사행기구, 수렴용 총포류, 고급 융단, 고급 시계, 토끼 모피는 개별 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자, 오락용 사행기구, 수렴용 총포류 이거 뭡니까? 1호잖아요. 과세 물품 중에. 그죠? 그 다음에 고급 융단, 고급 시계 얘는요. 2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토끼 모피, 고급 모피는 2호 물품인데 그런데 토끼 모피, 생모피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거는 다 맞는데 토끼 모피는 2호 물품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X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그렇죠? 특정한 물품이 뭐예요? 요게 과세 물품이죠. 그 다음에 특정 장소 입장행위를 우리는 과세장소라고 부르고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를 과세유흥장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장소에서의 영업행위를 과세영업장소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고 세 번째, 투전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 가격의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기준가격 초과하는 게 뭐라고요? 과세가격이라고요. 근데 과세가격은 2호 물품에 귀금속 제품에 적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전기는요. 얘는 1호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물품 가격의 20%죠. 얘는. 그죠? 그래서 물품 가격의 20%지 과세 가격의 20%가 아닙니다. 그래서 X고 4번 귀금속 제품
고급 가방, 수렵용 총포류, 고급 시계, 고급 가구는 개별 소비세법상 물품 가격의 20%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품목에 해당한다. 비슷한 문제네요. 그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3번 문제, 4번 문제가요. 27에 35에 그리고 4번 문제 27에 33에 35에 36회 계속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세 물품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자, 2호가 뭐라고요? 보기모가 시용방이라 그랬죠? 그죠? 보면 여기서 그 물품 가격의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보기모가 시용방은 과세 가격의 20%잖아요. 그래서 귀금속 제품, 고급 가방 2호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급 시계, 고급 가구 얘는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과세 가격의 20%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X죠. 물품 가격의 20% 세율이라 그랬으니까 아니죠. 그죠? 과세 가격의 20%인 2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보석 중 공업용 다이아몬드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렇죠. 다이아몬드 보석 중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원석, 나석 이런 것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6번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오락용 사행기구, 캠핑용 자동차, 천연가스, 고급 융단 얘네는 개별 소비세법상 개별 소비세 과세 물품에 해당한다. 그런가요? 가공하지 아니한 원석 얘는 과세 대상 아니죠. 그죠? 오락용 사행기구 얘는 1호고 그죠? 캠핑용 자동차는 3호 물품이고요. 천연가스 얘는 석유류에 들어가죠. 4호고요. 그 다음에 고급 융단 얘는 보기모가 시용방 2호입니다. 그죠? 그래서 X 계속 나오죠. 이런 문제가. 그 다음에 7번입니다. 경마장, 유흥주점, 경륜장, 골프장, 투정기를 설치한 장소에의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 소비세를 과세한다. 맞습니까 이거? 굉장히 헷갈리죠. 그죠? 자, 우리 교재 11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11페이지. 과세 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11페이지 보시고요. 11페이지 보시고 그리고 별첨한 그 앞글자 딴 거 있죠? 그거 잠깐 보세요. 여기 보니까 지금 오타가 있네요. 그죠? 그 두문 글자 정리해서 영업장소가 아니라 과세장소입니다. 과세장소로 바꿔주세요. 과세장소로 바꿔주세요. 그 두문 글자 정리 예시한 거 있죠?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칸에 영업장소 11페이지가 아니라 과세장소죠. 과세장소. 과세장소로 바꿔주시고요. 과세장소에 11페이지를 참고하세요. 과세장소는 특정 장소의 입장행위인데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교재에 있는 밑에부터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맞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얘는요. 저는 이제 순서대로 쓰겠습니다. 카골투 경경하니까 헷갈려서 마경 이렇게 합시다. 카골투 마경. 카골투 마경. 과세장소. 자, 이제 갑니다. 카지노는요. 1인당 얼마? 5만원. 그런데 폐강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카지노 있죠. 그러니까 강원랜드. 쉽게 얘기해서 강원랜드는 얼마입니까? 6,300원. 그런데 외국인이 카지노에 입장을 해요. 그러면 얼마예요? 2,000원이죠. 그 앞글자 딴데 제가 정리한 거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골프장이에요. 골프장 입장합니다. 12,000원. 투전기장에 입장합니다. 10,000원. 그 다음에 만은 뭐예요? 경마장이죠? 경마장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죠? 과천에 있잖아요. 1,000원. 그런데 장외발매소면요. 곱하기 2, 2,000원. 그죠? 맞아요? 장외발매소를 이용할 때는 그러니까 뭐 스크린 경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동네에. 그죠? 거기는 2,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륜 경정장이죠? 얘는 얼마입니까? 400원. 그리고 장외발매소일 때는 2배.
800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개별 소비세는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날아가기 전에 빨리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합격하면 뭐 책 찾아보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카골, 투, 마경 그리고 5만원, 6,300원, 2,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만원 경마장 과천에 있으니까 1,000원 장애발매사 곱하기 2, 2,000원 그 다음에 경륜장 400원 역시 장애발매일 때는 곱하기 800원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지금 7번 문제 여러분들 보세요. 경마장. 자, 카골, 투, 마경. 마에 해당하죠? 경마장. 과세장소 입장행위 해당되고요. 유흥주점 있습니까? 유흥주점? 없잖아요. 그죠? 유흥주점 없습니다. 경륜장, 골프장, 투정기. 카골, 투, 마경. 그죠? 다 맞죠? 그래서 유흥주점 때문에 이 문제가 틀린 겁니다. 이게 어떻게 문제가 났냐면 경마장, 유흥주점, 경륜장, 골프장, 투정기 이런 걸 쭉 보기로 두고서요. 과세장소 입장행위의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입장할 때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내용을 뭐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과세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뭐 모두 고른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기억을 해두는 게 좋죠. 카골, 투마경 기억을 해두시고 거기 그 앞글자 딴 데 보면 세 번째 칸에요. 4호 물품, 6호 물품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메모를 해놨는데요. 참고로 9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교재 9페이지. 이거 세율에 관한 건데 4호 물품하고요. 담배류가 세율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중에 좀 잘 잊어버리고 외워지지 않은 거를 몇 개 뽑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앞글자로 아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더 추가해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이 쉽게 되는 거는 빼도 되고요. 그래서 틀을 제가 그냥 마련을 해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4호 물품은 휘경, 등중, LPG, LNG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럴 때 휘발유는요 세율이 휘475입니다. 휘475. 그 다음에 경유는요 경340. 그 다음에 유연탄은 46원, 유사육. 그리고 6호 중에 담배 권련 있잖아요, 권련. 그죠? 권련은 594입니다. 594. 그래서 이거는 이제 휘발유 경유는 리터당이잖아요, 리터당. 유연탄은 킬로그램당이고, 그리고 권련은 한 갑이잖아요, 20개비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입에 붙여 놓으세요. 굉장히 이거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입에 붙여가지고 휘475, 경340, 유46, 권594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딱 틀이 잡히면 나머지 애들은 기억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얘네들이 되게 안 외워져 이게. 그죠?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세율의 틀을 만들어서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세율 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리고 6호의 세율 중에 권련하고 전자담배는 무조건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권련하고 전자담배는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기억을 하시고 세율까지 다 기억을 하실 것. 자, 문제로 돌아가죠. 문제 돌아가셔서 8번 문제 봅니다. 오락용 사행기구에 대하여는 오락용 사행기구는 1호 물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물품 가격의 20%라고요. 그래서 물품 가격의 20% 세율 적용한다. 맞는 얘기고요. 자, 9번, 10번 때문에 요걸 기억해둬야 됩니다. 요거. 자, 바로 나오죠. 그죠? 9번. 권련은요, 20개비당 권 594잖아요. 그죠? 594원입니다. 야,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거 틀리잖아요? 그럼 맞을 게 없습니다. 개별 소비세는. 자, 그 다음에 10번 휘발유는요.
휘475라 그랬죠. 그죠? 830원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이건 뭐 답이 있습니까? 외우는 수밖에 없지. 휘475 경삼사공. 자, 그 다음에 11번 고급시계 고급융단. 이거 2호잖아요. 그죠? 2호 물품이니까 기준가격 초과하는 과세가격의 20% 맞죠? 그죠? 보기모가 시융방, 보기모가 시융, 고급시계 융단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2호 물품입니다. 그래서 과세가격의 20% 맞고요. 그 다음에 12번 얘는 3호네요.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얘죠, 얘.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예. 그 다음에 전기승용차. 전기승용차는 물품 가격의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그렇죠. 3호는 세율이 100분의 5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요게 30회 문제에 나온 거예요. 5호 물품이었죠. 백색가전. 예전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웠네요. 5호 물품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2016년도에 삭제됐다는 걸 알아야 이걸 쉽게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텔레비전 수상기, 전기냉장고, 얘네들이 옛날에 2016년도 12월 이전까지는 5호 물품으로 과세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삭제됐죠. 그죠? 그래서 X입니다. 100분의 20 세율 적용한다? 아니요. 얘는 과세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14번. 이제 해볼까요? 투전기, 이거 몇 호입니까? 1호. 그죠? 레저용 자전거. 이거 과세 대상입니까? 없죠? 그죠? 이륜 자동차하고 자전거하고는 달라요. 이륜 자동차는 배기량이 있는 오토바이예요, 오토바이. 그죠? 얘는 자전거잖아요. 그 다음에 고급 안경. 고급 안경. 얘 2호 물품 들어갑니까? 보기모가 시용방. 없죠, 그죠? 아니고 배기량 3000cc 승용자동차. 2000cc 초과하는 승용자동차 대상이죠? 얘 3호 물품. 석유가스 중 프로판. 얘 4호 물품이죠? 프로판 부탄. 그 다음에 씹거나 먹으면 담배. 얘 6호죠, 그죠? 그 다음에 생모피. 모피, 고급 모피는 2호 물품인데 생모피는 제외한다 그랬죠? 과세 대상 아니고. 고급 양주. 보기모가 시융방. 없죠, 그죠? 얘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아닙니다. 고급 양주는 주세가 부과될 거 아니에요. 주세가 부과되면 개별 소비세 이중과세이기 때문에 과세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네 전체에 대해서 개별 소비세가 부과된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죠? 그 다음에 15번 유연탄이에요. U46 kg당 46원이죠. 얘는 4호 물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4호 물품인데 유연탄 46원이잖아요. kg당. 그러니까 얘는 종양세지 종가세가 아닙니다. 100분의 20 세율로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X네요. 그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앞글자를 따온 겁니다. 이거 보고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갈게요. 16번. 개별 소비세는 잠정세율과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다. 그렇죠. 잠정세율, 탄력세율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특징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의 판정인데 문제를 풀기 전에 14페이지를 잠깐 봅니다. 교재 14페이지. 14페이지에 그 중간쯤에 보면 네모 3번의 과세 대상 판정이 나오죠. 과세 대상 판정을 할 때는요.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과세 물품의 판정은 명칭에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보석이든 귀금속이든 그런 명칭하고는 상관없어요.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그 밖의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판정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동일한 과세 물품이 품목 중에 둘 이상에 해당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특성에 따라서 일단 구분을 하고요. 특성에 맞는 물품으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특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하고
용도도 불분명하다. 그러면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것으로 판정을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동그라미 6번. 하나의 물품이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서 일단 판정하고요. 그 다음에 판정이 어려우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 글자를 따가지고 그 4페이지에 넣어놨어요. 두문 글자 정리 예시를 봅니다. 거기 과세 대상 판정에 일반적으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물품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요. 명칭하고는 상관없이 특도 성형에 따라서 판정하는 겁니다. 특성, 용도, 성질, 형태, 특도 성형. 그죠? 그런데 만약에 과세 물품이 있는데요. 둘 다 과세되는 물품입니다. 그러면 이게 1호인지 2호인지 3호인지 판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판정을 할 때는요. 특도율 순서로 적용하는 겁니다. 특성, 용도, 높은 세율. 자,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과세 물품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비과세 물품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과세 물품으로 판정해야 됩니까? 비과세 물품으로 판정해야 됩니까? 과세 물품과 비과세 물품이 결합되어 있을 때는요. 특성, 용도, 특도에 따라서 먼저 판정합니다. 그 다음에 판정이 안 되면 원가 구성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도원입니다. 특도 성형, 특도율, 특도원. 됐죠, 그죠? 그래서 과세 대상 판정, 그 앞글자 딴 특도 성형, 특도율, 특도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과세, 비과세가 결합되어 있을 때 특성 또는 용도에 따라서 판정하는 거예요. 거기 줄이 없잖아요. 그죠? 특성 또는 용도에 따라서 판정하고 그게 어려우면 원가 높은 것 순서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세율, 과세, 비과세가 있으면 원가 높은 거 이렇게 정리되셨죠?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과세 대상 판정인데 17번입니다. 과세 물품의 판정은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특도 성형이라 그랬죠. 그죠? 형태, 용도, 성질, 그 밖의 특성에 따라 판정한다. 맞죠? 특도 성형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이거는 뭐 그냥 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는 문제네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과세 이용 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 대상인 과세 이용 장소로 본다. 그렇죠? 우리 교재 15페이지를 볼까요? 15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특도 성형, 특도율, 특도원은 과세 대상 물품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과세 이용 장소 또는 과세 영업 장소를 판정하는 부분이에요. 과세 이용 장소나 영업 장소를 판정할 때는요, 허가 받지 않고 이용 장소, 영업 장소를 해도 그 장소를 과세 이용 장소, 영업 장소로 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그게 18번 문제고, 19번 문제 볼까요? 과세 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 상태로 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그렇죠? 만약에 분해되거나 미조립 상태에서 반출되는 것을 과세 안 하면 그러면 가구 같은 건 다 분해해가지고 조립 안 하고 다 반출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개별 소비세 부담 없는 소비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얘는 분해 미조립 상태로 반출을 해도 완제품으로 보고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비과세 물품으로 들어가서 우리 교재 14페이지를 볼까요? 14페이지 비과세 물품입니다. 비과세 물품은 크게 두 가지 그 목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죠. 그죠? 소비 목적이 아닌 것과 이중과세 방지 목적. 그죠? 그래서 소비 목적 아닌 것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과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소비 목적이 아닌 것 먼저 정리를 하면 자기나 자기 가족만이 사용하기 위해서 제조하는 물품,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 얘는 자기나 자기 가족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사용할 거 만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자기가 법인이라면 법인은 자기가 사용할 거 자기가 만들어 써도 과세합니다. 법인은. 그래서 법인은 제외한다.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 목적이 아닌 거죠. 축산물 위생관리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서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물품은 비과세 물품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렇게 그렸죠. 제조장에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물품을 수거를 합니다. 반출이죠, 그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거죠. 수거를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가서 소비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요 물품을 검사하거나 규격을 감정할 목적으로 요거를 사용하더라, 얘가. 그러면 얘는요, 비과세 물품으로 과세 제외시켜줍니다. 소비 목적이 아니니까. 그죠? 이렇게 그렸죠?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중과세 방지 목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고급 양주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코올분 1도 이상 함유하는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 주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개별 소비세 또 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되니까 비과세 물품으로 빼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 적용된 물품입니다. 그러면 관세를 비롯해서 개별 소비세 기타 온갖 잡세가 한 번 다 간이세율표에 의해서 과세가 된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또 한 번 개별 소비세 과세하면 이중과세잖아요. 그래서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 적용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과세 물품에서 빼줍니다. 이게 이제 비과세 물품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우리 문제로 돌아가서 20번입니다. 원래 그 자기나 자기 가족이 사용할 물건을 직접 제조하면 비과세 물품으로 빼주는 건데 그 자기에는 법인은 제외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법인이 자기만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제조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에 해당한다. 아니요. 법인은 제외하죠. 그죠? 그래서 X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23번 22번, 23번은 같은 문제네요. 그죠? 22번, 23번 먼저 볼까요? 축산물 위생관리법, 23번에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그러니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제조장에서 수거되는 물품은 개별소비세법상 비과세 물품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죠?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겁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서 권한 있는 공무원이 수거해가지고 품질 검사 등에 사용하는 거. 얘는 비과세 물품이고 21번하고 24번이 뭐예요? 이게 이중과세 방지죠. 21번은요. 관세법에 따라 간이세율 적용된 물품 또 개별소비세 과세하면 그러면 간이세율에 이미 다 적용돼서 세금 낸 건데 또 내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4번 알코올분 1도 이상 함유한 물품으로서 주세법에 따라서 주세가 부과됐다면 개별소비세 부과하면 안 되죠. 그죠? 둘 중 하나 부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 개별소비세 부과 안 합니다. 그래서 다 맞는 얘기네요. 그죠? 21번, 22번, 23번, 24번 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하죠.